차트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담겨져 있다. 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십시오. 금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네 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오픈도어로 시작을 했었고 저희 알파벳 그리고 직전에는 오클로를 제가 다뤘었는데 화요일마다 제가 들고 있죠. 제가 이번에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입에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을 미스터리 차트를 통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우리 미스터리 차트 오늘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차트 보여줬어요. 자,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미스터리 차트 중에 가장 장기간의 차트입니다. 1980년대 때부터 있는 차트예요. 죄송한데 제가 1996년에 태어났는데 그걸 들고 오시면은 저희 둘 다 이제 아버지 쪽에 있을 때죠. 아니죠. 어쩌면 맞아요. 생성도 되지 않았을 때. 맞아요. 그때부터 나온 차트고 그 말인즉슨 역사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장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직전 최근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또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요 근래 들어서 정말 박살 중에도 이런 박살이 없다 라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댓글을 통해서 정답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곧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힌트 보여주시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근데 또 왠지 힌트도 개드립으로 쳤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꽈어요. 아. 약간 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미스터리 차트 때 이 힌트를 너무 쉽게 드리니까 다 맞추시더라고. 그때도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업계 1위 아. 그리고 마리오, 뭡니까 그건 또? 슈퍼 마리오, 아니 그러니까 마리오. 마리오가 여기서 왜 나와? 그리고 뚠뚠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자, 우리 하맵 씨도 한번 맞춰봐요. 근데 업계 1위면은 일단은 뭐 섹터 대장주 같은 것도 있을 것 대장주겠죠. 같고 최근에 안 좋았으니까 뭐 기술주나 이런 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러겠죠. 네, 아마 뭐 경기 방어주 이쪽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마리오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요거 제가 오늘 털어드리면서 하나하나 왜 힌트가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댓글에 오늘 난이도가 좀 쉬웠나 보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네요.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픈. 가슴이 많이 아프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파하실 종목인데 그래도 의료 서비스와 보험 사업 분야에서 보험업계 1위 그리고 메디케어 가입자 수 엄청나게 여전히 확보를 하고 있고 다우존스에도 편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도 깊고 규모도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기업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역사를 상당히 많이 파헤쳐봐야 됩니다. 클레어님이 제 힌트 보고 약간 아니고 많이 꼬시던데 왜 힌트 이렇게 놨는지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업계 1위 일단 나왔죠? 네. 업계 1위 바로 나왔고 자 우리 역사 차트를 통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1984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참고로 설립은 77년이고요. 이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나이랑 비슷하거든요. 진짜 그냥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본주네요. 근본 중에 근본이죠. 네. 미국 경제 그리고 보험업의 근본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게 84년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위탁을 받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기초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헬스케어 IT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경쟁 보험사들을 여러 곳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미국 전국 규모의 가입자 기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보험업계 1위로서 이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때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할 때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니까. 근데 오히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의 서막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방어 섹터인 헬스케어 섹터가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험 수익이 안정적이고 또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더더욱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투자 매력도가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입니다. 네. 이때 오바마 케어가 법제화됩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통과가 되면서 민간 보험사들의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요. 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도 더더욱이 확대가 됩니다. 수익 기반이 여러모로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헬스케어 IT 자회사 옵텀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듣는데. 이건 많이 못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하면 헬스케어에서 그 보험사 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IT 자회사는 우리나라는 많이들 모르십니다. 근데 어쨌든 요것도 나중에 가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되어줍니다. 뭐 그 외에도 M&A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향상, 뭐 실적,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도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2022년부터 2024년 팬데믹 때부터 주가가 무서울 정도로 폭등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일단 팬데믹 때였잖아요. 이때 미증시 급락하는데 이때부터 앞서 설명해드렸던 옵텀이 힘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가 되겠죠. 팬데믹이니까. 그렇죠.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가 폭증해 버리는데 이때 옵텀이 제대로 힘을 내줍니다. 원격 진료, 뭐 클레임 자동화, 데이터 분석 이런 걸 옵텀이 해주거든요. 여기 옵텀 수익이 극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헬스케어 부문의 이 보험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는데 옵텀이 이끄는 비보험 부문의 매출도 이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버리죠. 그리고 이 팬데믹 때 어디 행정부였죠? 바이든입니다. 네. 바이든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정책을 더더욱이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점유율 확대가 되면서 가입자 수 기준 1위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온갖 호재는 다 나옵니다. 이때. 성장 기회를 굉장히 많이 얻었네요. 맞아요. 기간에. 그리고 2022년, 2023년 때 금리 인상이었죠.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될 때였죠. 헬스케어 섹터, 방어 섹터죠. 그래서 더더욱이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의 특징적인 성격이 하나 나오는 건데 바로 헬스케어 섹터 특유의 방어적인 성격도 나오면서 또 기술주라는 성장 가능성도 여기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어와 성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다. 이러한 관심을 이 시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와우. 와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런 거죠.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580달러 선. 제가 한번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지금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버린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와, 근데 진짜 저렇게 나도 날 수가 있나? 요 낙폭이 2024년 말부터거든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립니다. 이거는 뭔가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크게 세 가지 배경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왜 주가 떨어졌냐? 첫 번째, 이 몸이 등장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죠. 네. 이때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2기 때도 그 모습은 매한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거 다뤘었죠. OBBBA.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산안. 요거 이제 오빠라고 제가 많이 불렀는데 네. 여기서 실제로 대규모 의료복지 지출 삭감이 담겨버립니다. 뭐냐면은 환급률이 일단 삭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메디케어 지출이요 34년까지 5천억 이상 삭감하겠다. 저게 말이 5천억이지 우리 네. 돈으로 100조가 넘죠? 아마?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에게는요 기업 수익의 40% 이상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수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깎아버리면은 이거 회사 골로 가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했던 옵텀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옵텀이 여기서 꼬꾸라져요. 이게 이제 유명한 짱구 극장판이죠. 그렇죠. 어른 제국의 제국의 역습. 역습. 요건데 네. 이제 2021년 때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때 이제 옵텀이 만들어질 때인데 저 때는 이제 뭐 여러 의료기관 인수하고 기업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성장 엔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2025년 정확히는 24년부터 꼬꾸라집니다. 저렇게 울고 있어요. 발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뭐냐면 옵텀이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급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받는 구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옵텀이 받아야 될 정부 보험료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받은 거예요. 오, 왜 왜? 그러죠? 노인 환자들이 작년에 병원을 생각보다 너무 안 갔대요. 그래서 실제 기업 위험도 대비 터무니없게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익이 완전히 추락해 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안 벌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발생이 됐던 게 지난해 말에 발생했던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유달리 이런 해킹 공격이 굉장히 많이 많았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받은 거네요. 맞아. 그때 뭐 IT 대란도 기억이 뭐 나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네. 그랬고. 네, 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전국 의료 청구 시스템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수천만 건의 의료 청구가 지연이 되고요. 병원, 약국, 보험사 수백 곳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너무해. 비용 급증이죠. 그리고 네. 신뢰도 급락입니다. 맞아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요게 충격적인 얘기였죠. 맞아요. 지난해 말에 있었던 브라이언 톰슨 CEO의 암살 사건인데 뉴욕 도심 한가운데서 다우존스 편입 기업의 CEO가 총격을 당해서 암살당합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였죠. 맞아요. 해당 사건의 범인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지금 고인이 된 브라이언 톰슨 CEO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암살자인 루이지 맨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힌트를 마리오라 했는지 알겠습니까? 저 총격 사건 범인이 루이지 맨지온이거든요. 아, 이야, 그 뭐 다른 의미로 보면 되게 기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꼬는 겁니다. 네. 기발하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 루이지 맨지오니가 그냥 암살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과 민간 보험사들을 비판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획 암살한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저 암살범 다우존스 같은 거대 기업의 CEO를 죽이다니 원래는 저 암살자에 대한 뭔가 비판 여론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정반대 영웅시 됐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저격한 영웅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유나이티드 헬스의 악질적인 보험사 이미지가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요. 의료보험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이 기업이. 근데 업계 평균의 2배를 넘는 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험금을 안 줘요. 보험사인데.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보험사 지부의 뭐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게 그래서 일단 기업의 이미지 악화가 됐고 추가적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통한 수익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미국 법무부로부터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신뢰도는 더더욱이 나락을 가버립니다. 나락을 가버립니다. 자, 1년 반 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악재가 터져버리고 아니 저 모든 일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맞아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터져버렸고 주가가 절반 이상 급락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런 희대의 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벤트로 볼게요. 올해 이게 이제 올 들어 YTD 차트거든요. 근데 두 번 뚝뚝 떨어진 게 보이죠? 네. 저기 절벽이 두 개 있는데 요게 첫 번째 절벽 4월 때였는데요. 실적 발표 때입니다. 네. 어닝 쇼크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나와요. 이후면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어닝 쇼크가 거의 17년 만에 나온 겁니다. 어닝 맞아요. 쇼크가 말도 안 되는 거고 EPS 전망치가 12% 하향 됩니다. 이게 보험업계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수치의 하향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보험사들의 실적이라도 안 좋으면 오케이잖아요. 근데 다른 보험사들은 가이던스 유지를 해버려요. 이게 뭐냐? 유나이티드 헬스 너네만 문제구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리고 5월 때 한 번 더 떨어지죠? 네. 요때도 이제 18% 정도 떨어졌는데 요건 뭐였냐면 아. CEO 교체와 연간 전망을 아예 철회해 버립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원래는 하향을 했던 건데 서스펜드 아예 안 주겠다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야 우리한테 투자는 해. 근데 우리가 얼마나 벌진 모르겠어. 뭔 짓거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덮어놓고 돈 내놔라 이거죠. 그렇죠. 시장에 대놓고 그러니까 4월에 주가 급락을 한 차례 불렀던 게 EPS 전망 하향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낙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올라갔구나라는 인식을 제대로 줘버립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용맹한 서학개미 분들은 그냥 들어가. 이거 그냥 들어가 버려. 국내 투자자 최근 3개월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3억 8,700만 달러 순매수했고요. 같은 기간 해외 종목 중 국내 투자자 순매수액 2위 기록해버립니다. 이게 맞나? 1위 서클이었어요. 2위가 저가 매수 들어가신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아직까지는 더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 세 번째 힌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뚠뚠이었잖아요. 네. 개미는 뚠뚠 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걸 본능적으로 맞장구 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짜릿해.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론. 네. 그 역사 현재까지 알았어. 떨어지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서학개미 분들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우존스 기업이고 시가총액 그래도 36위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 36위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엄청 거대 기업이고 여전히 보험업계 1위예요. 저가 매수 지금 들어갈 타이밍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종합해 보시면 돼요. 기업의 고속 성장을 주도한 요소들이 이거예요. 미 행정부의 지원, 그리고 옵텀 중심의 성장주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보험업계 점유율 1위. 요건데 행정부의 지원 될까요? 안 될 것 해결될까요? 같네요.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죠. 적어도 2년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2, 3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옵텀 중심의 밸류에이션, 성장 밸류에이션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옵텀 사업이 박살 나버렸는데 맞아요.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넣을 거면 여기 안 넣어요. 팔란티어 넣고 테슬라 넣고 엔비디아 넣지. 네. 굳이 뭐하러 유나이티드 헬스에 넣습니까? 그리고 시장 신뢰도 회복, 요것도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뭐 보험금 지급률이라던가 이런 걸 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망하진 않을 거예요. 미국 보험업계 1위이기 때문에. 다만 여태까지 있었던 덩치 큰 미국을 정말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혁신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는 앞으로 가져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좀 저가 매수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건 제 의견이고 우리 또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선생님! 네, 챗GPT 선생님도 의견은 비슷하십니다. 구조적인 위기에 있고 핵심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순히 저가 매수 노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다만 맞습니다. 향후에 이제 사업 재편이나 규제 협상 이거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펀더멘탈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들어가기보다 지켜볼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참 보험사라는 게 뭔가 새로운 사업 이제 수익원을 찾아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어렵죠.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장기적인 반등의 기회를 노리라는 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노리라는 건지는 그쵸.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클레어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 얘기거든요. 네. 배당 얘기가 뭐냐면 보험사들이 배당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음. 그래서 이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투자 매력도를 많이 높입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배당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와 버리면 배당이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최근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좀 체크를 미스터리 차트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결국 인텔의 상황을 요약을 하자면 38번 유나이티드 장표가 될 헬스? 수 있을 것 같네요. 유나이티드 헬스? 38번 장표. 결국엔 한 이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런 힘들어 생각이 많이 죽겠다는 듭니다. 거죠. 맞습니다. 주가도 지금 반등을 쉽게 못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성장 동력이라거나 주가 반등 동력도 거의 없는 상황. 맞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거의 보합입니다.